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챗 GPT로 만화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웹툰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웹툰. 그러면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캐릭터가 예를 들면은 파란 머리에 소년의 그리고 눈 모양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 명령을 똑같이 해도 매번 그려지는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일관된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컨텍스트, 문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캐릭터라는 설정이 문맥이 유지되지 않고 매번 신규 요청으로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요청을 해도 이제 매번 다른 얼굴이 다른 캐릭터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그림 같은 걸 그리거나 영상을 뽑으려면은 이 컨텍스트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컨텍스트가 없으면은 당연히 웹툰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AI로. 동영상, 뭐 영화를 AI로 만들던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이 컨텍스트가 유지가 안 되면 썼던 코드를 또 쓰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드라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공지능에서는 컨텍스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정 기준마다 소실시켜 버려요.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토큰을 잡아먹거든요. 토큰 길이를 잡아먹다 보니까 챗 GPT나 클로드나 그 밖에 모든 AI 서비스를 쓸 때 이 토큰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AI한테 코드 개발을 한참 했다고 해봅시다. 커서를 사용해서 코드 개발을 한참 했어요. 그러면 코드가 막 파일이 몇십 개가 되겠죠. 파일이 한 30개 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파일 30개가 된 거를 커서가 본인이 썼지만 본인이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걸 다 기억하게 되면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럼 파일 30개 중에 어떤 파일에 A라는 파일에다가 기능을 구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미 구현을 해놨는데 이 커서라는 애가 이미 구현한 기능인 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짧아서 까먹었어. 그러면 또 함수를 만들겠죠. 그럼 반복하게 되니까 그럼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텍스트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그 컨텍스트를 적은 비용만 쓰면서 유지시켜야지 AI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MCP에서 중요한 컨텍스트의 개념이에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AI가 까먹는 게 문제예요. 까먹어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 아차차 까먹어버렸네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본인이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컨텍스트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프로토콜은 표준화하는 거거든요. 통신 과정을 표준화하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HTTPS 웹상에서 전달되는 문서의 송수신 규격을 HTTP라고 부르는 거고, 파일 송수신 과정은 이제 FTP라고 부르는 거고, 이 표준화된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통신 과정에서 AI에서도 똑같이 프로토콜 개념을 넣어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각각의 이제 AI들, 여러 가지 AI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LLM만 해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라마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그리고 오픈 AI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심지어 요즘 딥시크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얘네들한테서 표준화된 형태로 인풋 아웃풋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하려고 한 노력이 이제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비유적으로 USB C 타입인가? C 타입으로 통일하자. 기존에 이제 USB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C 타입으로 통일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AI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다 동일한 형태로 통신 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컨텍스트랑 프로토콜은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모델은 뭐냐? 모델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글 파일로 견적서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챗GPT한테 명령하면은
견적서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한글 파일로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로컬 환경에서 한글 파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한다. 양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명령만 해서 바로 얘가 파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아가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이 있겠죠. 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이걸 잘 묶어서 결혼식 영상 같은 거 만들어줘 이런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챗GPT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다 합쳐가지고 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기존의 에이전트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파일 생성 기능 있죠. 파일 생성 기능 또는 사진이나 영상 보는 기능, 이 각각은 모델로 보는 거예요. 모델. 그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MCP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건 뭐냐? 파일 접근 권한 또는 영상 접근 권한 또는 편집 권한, 삭제 권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들이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겠죠. 영상이나 파일이나 글쓰기나 아니면은 특정 앱에 접근하는 거거나, 가령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DE,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것들에 접근해서 얘가 그냥 코드를 직접 쓰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 전부 다 이 각각을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컨텍스트를 빼먹어요. 그래서 MCP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맨 첫 번째 얘기했지만은 컨텍스트가 커집니다. 이거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각 MCP 서버마다 적용은 되는데 필연적으로 컨텍스트가 헤비해져요. 토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MCP는 사실 만능이 아니에요. 비용을 더 내고 더 고성능으로 쓰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그 MCP 서버들이 되게 다양히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어썸 MCP 서버라고 하는 가장 요즘 유행하는 레포지토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클로드나 아니면 커서 환경이나 어디서든지 이걸 붙여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엄청 강력한 툴인데, 근데 이걸 강력한 툴인데 또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컨텍스트가 방대해진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방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플랫폼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클라우드플레이어의 MCP 서버도 있고 AWS MCP 서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로컬 환경에서 명령으로 AWS EC2 인스턴스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로컬 환경에서 클로드를 설치를 했어요. 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령어를 여러분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내 계정 AWS로 로그인해서 서울 리전에다가 EC2 T2 미디엄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은 기존에는 얘가 방법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MCP 서버를 요거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얘가 그냥 바로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MCP를 안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통합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걸 쓰면은 비용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토큰을 굉장히 헤비하게 먹게 되고, 그리고 그 토큰 비용은 여러분들이 API 비용으로 다 지불을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서버들을 요즘 만드는 게 지금 개발자들이 막 눈 돌아가가지고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썸 MCP 서버스라고 하는 그런 어그리게이팅 해주는 레포지토리들이 스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은 모델이에요. 이 각각은 모델이고, 그리고 표준화된 과정은 프로토콜인데, 중요한 건 컨텍스트가 방대해지는 거는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관리를 하던 얘네들 각각이 관리를 하던. 그래서 컨텍스트를 관리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서버마다 컨텍스트 관리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대화한 모든 기록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모든 기록을 다 기억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 이거는 당연히 컨텍스트를 강력하게 기억하겠죠. 하지만 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오래된 건 지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랑 나랑 대화를 한 뭐 20번을 했다. 그러면은 한 20번 정도까지는 다 기억해. 근데 그보다 오래된 거는 얘가 까먹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소실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 본인이 했는데도 그냥 최근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약해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전 컨텍스트를 요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애로 비유를 해봅시다. 연애로 비유하면 데이트한 기록들이 있겠죠. 그럼 데이트했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왜 했는지 아주 핵심 내용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대부분 이렇죠. 우리가 좀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핵심 되는 것만 기억하지 뭐 전부 다 기억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통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비용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번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요. 횟수를 20번으로 지정해도 되고 지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각 서버마다 또는 명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각각의 서버들이 어느 정도의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옛날 거를 까먹어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컨텍스트가 유실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미 만들었는데 커서나 뭐 윈드서퍼나 이런 거 써실 때 얘가 까먹어요. 이미 했는데 바보 같죠? 그 이유가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그 길이를 초과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초과해 버리면은 이걸 기억을 못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서 각각의 단어마다 의미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올라온 대부분의 내용은 이걸 빼먹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오늘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써보셨으면 바로 사용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고 저도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사용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작동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구글 태스크 관리하기 위한 MCP 서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작동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설명해 놓은 문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를 붙여서 사용하는 게 있어서 삽질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MCP 선구자들, MCP 광인들은 그거 조사하고 조사된 거 막 다른 사람들 공유하고 와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로 직전에 AI 에이전트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긴 해요.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AI 에이전트도 제가 옛날에 AI 에이전트 사용하는 법 보여드리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AI 에이전트도 원래 지금 MCP의 작동 방식하고는 메커니즘 자체는 유사해요.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바이브 코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릭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데이터 통합할 때나 뭐 빅쿼리 이런 거 기존에 이거 하나하나 해도 됐지만 그냥 이제는 명령 때리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할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을 하면서 돈이 점점 녹아내리는 여러분 돈이 아니면 회사 돈이 녹아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유지해야 되는 컨텍스트의 사이즈가 커져서 아직은 도입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큰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서비스, 네이버 같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페이지에 연결되는 기능이 수십 개예요. 그러면 이 레거시 코드가
벌크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코드, 각각의 기능들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각 코어 기능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도 있을 거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쇼핑도 있을 거고. 근데 네이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팀마다 좋게 몇 명씩 다 관리를 해요. 아무리 적어도 한 10명씩쯤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명, 최소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소스 코드를 AI가 온전하게 다 그 문맥과 기존의 패턴들을 온전히 이해해가지고 쓰는 거는 꽤 비싸고 비효율적이에요. 아예 신규 기능을 만들어서 아예 기존 소스 코드 참조성이 없는 상태로 하는 거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게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파편화된 형태로는 해볼만 하다. 가령 기존의 CI/CD나 테스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LLM 상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LLM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있어요. 얘네들이 물론 대단한 실력이고 이 보편적 코딩은 잘해요. 근데 이 복잡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정말 띨띨해져요. 좀 띨띨해져서 일 시키면 좀 열받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사람이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시점이 생각보다 금방 와요. 그래서 현재 제가 느끼는 이 생산성의 지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편적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거는 급감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편적 수준을 조금 넘어서 이제 고도화로 가면은 이제 성능이 좀 둔해지죠. 그리고 위험해져요. 왜냐면 핵심 로직을 자기 맘대로 바꾸거나 삭제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코드 레벨에서, 코드 레이어에서만 관리하고 비즈니스 레이어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주까지 확장해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더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우 레벨, 쉬운 레벨에서는 아주 좋은데 고도화된 실제 서비스들, 지금 잘 나가는 대형 서비스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좀 겁이 나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스타트업 팀들 이런 데서는 M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말로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얼추 다 맞춰서 하고, 문제 생기면 야 똑바로 해, 이거 틀렸잖아, 말 몇 마디 해주면은 다 복구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거고, 이게 사실 요즘 트렌드인 MCP입니다. 그래서 이제 MCP 얘기가 아마 한국 개발씬에서도 제일 화두가 될 거예요, 보나마나. 이 MCP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 서버예요. 서버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붙여서 사용하실 땐 다 서버에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커서나 뭐 VS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MCP 클라이언트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즉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로컬 환경에서 클로드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도 이게 각각의 이제 MCP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MCP 서버 리스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 수많은 MCP 서버 리스트들을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에다가 각각 임포트 해줘가지고 붙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대신 컨텍스트가 커지는 만큼 비용도 커진다. 누구나 서비스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도 사업 시작할 수 있다. 취업 준비를 왜 함? 취업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실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서비스 레이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취준하지 마세요. 그냥 제품 만들어서 그냥 먹고 사세요. 이게 이제 MCP 얘기는 다 했고, 일단 MCP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작동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깔아서 해보시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5분, 10분이면 다 합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 많거든요.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따라서 해보시면은 되는 수준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인간은
인간은 이런 걸 잘 쓰는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걸 했으려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직접 다 코드를 썼어야 되는데, 설령 제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게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잘 만들어주는 거고. 해킹에 취약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해킹에 취약한지는 않아요. 엄밀하게는 해킹에 취약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로컬에다가 서버를 돌리면 됩니다. 로컬 서버를 돌리면 돼요. 보통은 클라이언트를 로컬에만 돌리고 서버는 외부에 두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약간 좀 보안에 민감하다 하면은 이 서버 자체를, 이것도 로컬에다가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로컬에 하면 내 로컬이 해킹당하기 전까지는 들통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통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안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고, 제가 근데 그것까지는 조사는 못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고 갈 때 암호화는 보통 다 들어가요. 그게 프로토콜이니까. 근데 뭐 얘네들도 뭐 했겠죠. 뭐 프로토콜이면 뭐라도 하긴 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세 단어의 의미를 배우셨습니다.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놈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제 다들 하산하십시오. 오늘 MCP 얘기는 끝! 다 했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은 이 MCP를 모르는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십시오.